우리나라 정치인 중에 제일 재밌으신 분이다. 우리나라 정치인 중에서 가장 재미있는 분. 카메라 앞에 있을 때나 집에서 각시랑 둘이만 있을 때나 혼자 욕실에 있을 때나 표정이 똑같으신 분. 집에서나 밖에서나 표정이 똑같은 분. 그때부터 예. 저희 어머니가 이제 늘 그런 이야기를 하셨죠. 네. 어머니가 말씀하셨답니다. 거짓말하고 살면 안 된다. 그 이유를 어머니에게서 찾았습니다. 그걸 덮기 위해서 또 거짓말을 해야 돼. 네. 거짓말을 하지 않는 이유는 거짓말을 덮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해야 된다는 그런 깨달음에서 왔다는 홍준표 말입니다. 저는 변명을 잘 안 하죠.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말도 저는 변명을 잘 안 하죠. 현 시점에 이재명과 문 대통령이 만나는 것에 대해서 답변했습니다. 지금 대장동 비리의 주범으로 몰리고 있는 사람을 대통령이 만난다는 것은 네. 그거는 아주 부적절하죠. 비리에 지금 주범으로 돼 있는 사람하고 대통령이 본관에서 만나서 서로 녹음하는 게 아니고 상춘제 만나서 비밀 대화를 한다? 그거는 오늘 그 대화가 끝나고 오늘 대화 녹음했는지요. 그거는 그 물어보면 녹음 안 했다고 할 겁니다. 어디에선가 말씀을 하시면서 네. 문재인 대통령이 제일 두려워하는 사람이 이재명 후보일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그랬어요. 이재명 그 후보는 정오심으로 자기를 키운 사람. 아, 예. 어릴 때부터. 네. 내가 우연히 그 이재명 후보 페이스북을 봤는데 이런 말을 쓴 걸 봤어요. 자기가 어릴 때 초등학교 때 담임 선생한테 그렇게 두들겨 맞았다. 왜요? 두들겨 뭔가 말씀을 맞았는데 펴서. 자기가 예. 나중에 커서 선생님이 되어서 나도 애들을 그렇게 속 시원해 좀 패줬으면 좋겠다. 이재명을 분노의 인격자, 분노로 성장한 인격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성장 과정에서 정오심으로 성장한 거예요. 사회에 대한 정오심, 네. 기존 체제에 대한 정오심, 그리고 부자에 대한 정오심. 정오심이 오늘의 이재명을 있게 만든 동력으로 나는 봤습니다. 네. 자기가 대통령이 만약 내가 될 리도 없다고 보는데 네. 그 품행 제로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될 품행이 됩니까? 품행 제로인 사람이 백보양보에서 대통령이 되면 아마 제일 먼저 복수할 게 문 대통령이에요. 제일 먼저 복수해야 될 대상이 이재명이가 문 대통령이다. 총체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나라를 망쳐놨죠. 나라의 건강을 흔들어놨죠. 이제 퇴임 후에는 잊혀진 대통령이 되고 싶다. 양산에 가서 농사를 짓고 싶다. 그랬는데 그 잊혀진 대통령이 되고 싶다. 그 꿈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십니까? 겁나겠죠. 겁이 난다. 네? 네. 역대 대통령 중에서 자기가 잔인하게 두 전직 대통령한테 지금 복수를 해놨으니까 네. 잔인하게 복수를 해놨으니까 제가 검사 출신이라서 그 수사 내역을 좀 압니다. 네. 그 수사 엉터리입니다. 예컨대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통치 행위는 수사 대상이 아닌데도 통치 행위를 수사 대상으로 삼아가지고 사법 처리를 했어요. 예.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삼성에서 소송 비용 대납했다. 변호사비. 예. 예. 네. 30매덕이죠. 예. 그 말이 안 되는 게 70매덕이죠. 70매덕입니다.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그 당시에 2017년도 10월에 내 워싱턴 전술핵 재배치 때문에 미국을 방문해서 미국 그 정계 지도자들하고 논의를 하러 갔을 때 워싱턴 에이킹 검프 그 김석환 변호사가 있었어요. 네. 그 소송 대행 맡은 사람이에요. 네. 그분하고 점심 식사를 우연히 한 일이 있어요. 그걸 내가 물어봤어요. 예. 이거 소송 비용을 삼성에서 대납했냐면 네. 삼성하고는 2007년부터 자기 로펌하고 고문 계약을 맺었다. 네. 그건 고문료지 소송 비용으로 받은 게 아니다. 네. 140억짜리 소송의 변호사 비용이 어떻게 70억을 받을 수 있느냐. 그건 세계에도 그런 네. 그 변호사가 없다. 네. 홍준표 후보께서 대통령이 되시면은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적각 사면하고 재심을 내야죠. 재심을. 그렇습니다. 자, 조사입니다. 드루킹 사건. 그 그다음에 월성 1호 원전 경제성 조작 사건. 네. 이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그건 형사사건이죠. 네. 그건 통치행위가 아니죠. 예. 저는 대통령의 통치행위는 존중합니다. 통치행위는 존중합니다. 그러나 그거는 우리 헌법재판소에서도 사법심사의 대상이 안 된다고. 예. 근데 그 세 사건은 이미 예. 형사사건이 돼버려요. 네. 거기에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는 조사를 해야 되겠죠.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 게 판문점 정상회담 때 문 대통령이 김정은이한테 USB를 줬어요. 그거. 그 예. USB 속에 뭐가 들었는지 음. 이거는 여적죄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예. 진짜 할 말은 여기서 다 나왔습니다. 홍준표 페이스북 읽어주기 작심삼일입니다. 2부에서 다시 계속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